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은 이적 시장에서 코나테를 제외한 영입 움직임은 가져가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수많은 선수들과 재계약을 성사시키며 영입보다는 현재 선수단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보통 선수단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주전 선수 누군가를 판매하여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영입을 하는 구조가 필수인데 리버풀은 주전 선수단의 판매보다는 지금 황금 세대로 조금 더 가보자는 마인드로 이번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포지션보다 포워드 쪽에서의 백업을 간절히 바랬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만도 한데 과연 리버풀과 클롭 감독 그리고 코치단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간단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클롭은 유스를 기반으로 리빌딩을 준비 중이다. 영입을 바라던 팬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 되겠지만 클롭은 이미 아놀드를 필두로 엘리엇, 커존, 그리고 카이데 고든, 무시알로스키, 포워드와 미드필더 수비수까지 전 포지션에 걸쳐 유스단을 통해 리빌딩하고자 하는 계획을 1차적으로 세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슬프게도 클롭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3년. 16-17 시즌 아놀드를 1군에 올리며 단 3년 만에 리그 베스트 수비수로 성장시켰던 레인더스 코치와 클롭의 유스 코칭 실력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시선은 미드필더와 포워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코어에는 엘리엇과 커존, 이제 키워나가는 포워드 라인은 고든, 무시알로스키. 우선 엘리엇부터 얘기하자면 클롭은 채 시전에서의 선발을 통해 엘리엇의 재능을 단순한 유망주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미 1군급 재능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프리시즌 초반에만 해도 임대설이 돌았지만 정확히 빌바오전을 시작으로 엘리엇에 대한 코멘트가 확 달라졌었습니다. 그때의 인터뷰를 다시 보면 우리는 하비 엘리엇과 함께 새로운 미드필더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도와줄 선수들이 있습니다. 엘리엇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죠. 오른쪽 윙어까지도요.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하비는 오른쪽 윙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좋은 슈팅으로 크로스바를 강타했죠. 그는 보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지만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그에게 보다 깊은 역할을 통해 어린 엘리엇이 바깥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통해 프리시즌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이는 정확히 도르트문트 시절로 돌아가서 레반도프스키, 괴체를 키워냈던 그때와 동일합니다. 클롭은 어린 선수를 키우는 데 있어 한 포지션에 국한되어 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며 다른 포지션 경험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길 바라는 감독입니다. 폴란드에서 독일로 넘어왔던 레반도프스키에게도 9번의 역할이 아닌 10번의 역할을 부여하여 득점력이 떨어지더라도 경기 운영 측면에서 플레이메이커들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공격수로서 득점만 하는 게 아니라 찬스 메이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해당 선수 그리고 본인이 욕을 먹는 것을 감안하여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는 정확히 괴체도 흡사했죠. 09-10 시즌 처음으로 프로에 데뷔하여 이듬해 10-11 시즌 단순히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닌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윙어 그냥 전 포지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엘리엇과 커티스 존스를 떠올려보면 이들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키워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커존도 지난 시즌 윙 포워드,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모든 포지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했고 엘리엇은 위에서 인터뷰와 같이 보다 깊은 위치에서의 움직임, 그간 높은 위치에서 뛰었던 엘리엇의 포지션이 아닌 볼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포지션에서의 경험을 늘려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감안하면 미드필더로서의 시선을 엘리엇에게 경험시켜주고 후에 윙포워드로 성장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조금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며 근거 없는 소리를 하나 해보면 09-10 시즌 프로 데뷔하고 이듬해 10-11 시즌 본격적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리그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당시 괴체의 나이 18, 본격적으로 1군에 진입하여 잠재력을 터뜨리려고 하는 엘리엇의 나이 18.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다음 시즌 포워드에서는 엘리엇, 미드필더는 커존, 수비수는 아놀드,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잠재력을 갖춘 선수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4년생의 카이데 고든, 03년생의 무시알로스키, 03년생의 하비 엘리엇, 01년생의 커티스 존스, 현재 U23 리버풀 코치인 루이 타스는 윙어와 10번 역할을 모두 겸할 수 있는 무시알로스키에 대해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10번의 움직임을 배워가며 그간 성장해왔지만 현재 23세 이하 팀에서는 앞서 말한 엘리엇과 같이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경험을 위해서 윙어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카이데고드는 이번 프리시즌에서 클롭과 코치 그리고 선수들에게 감명 깊은 움직임을 선보이며 이미 칼린컵 혹은 FA컵에서 1군 데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수들의 잠재력이 터지길 바라며 클롭과 레인더스 코치의 코칭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잊혀진 반덴버그 또한 반다이크에게 받은 조언을 토대로 성장하기 위해 프레스턴으로 임대 이적을 한 것이라 합니다. 아마 같은 국적의 선수라서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와 같이 솔직히 영입을 통해서 포워드와 미드필더의 뎁스를 늘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전 선수 누군가를 팔거나 새로운 영입을 통해 스쿼드 빈자리를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챔스 우승, 리그 우승, 리버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준 영웅들을 재계약으로 묶어두어 엘리엇, 고든, 커존, 무시알로스키 조금 더 넘어서 반덴버그와 같은 선수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코칭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사이클이 끝났다고 판단했을 때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주전급 누군가를 판매하여 빈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영입을 통해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지만 클롭과 코치단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이건 돈을 쓰지 않은 페네이 스포츠 그룹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제 사견을 밝힐 뿐 현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바깥에서 영입하는 데 쓰지 않고 재계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한 리버풀, 클롭, 보드진의 판단이 어떤 쪽에 가까운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또한 비슷합니다. 리빌딩의 키는 엘리엇, 또 엘리엇. 이번 시즌 리버풀의 흥망성쇠가 엘리엇 한 명에게만 달린 건 절대 아니지만 중요한 선수라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좌우 윙포워드의 백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위치까지 전술적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이다 보니 출전 시간만을 두고 한 시즌을 마치고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3,000분 이상은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워드의 백업을 데려오지 않은 것도 결국에는 엘리엇이 윙포로서의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만약이라도 엘리엇이 장기 부상을 끊는다 혹은 기대만큼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경험을 몰아주어 급격한 성장을 바라는 클롭과 코치단의 계획이 무산되고 미드필더 포워드 백업 없이 그대로 계획한 시즌 운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악조건이 연달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엘리엇이 부상당하더라도 주전급 선수들에게 장기 부상이라는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3년밖에 남지 않은 클롭의 리빌딩 계획 안에 있던 1년이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따라서 단순히 전술적인 이야기를 떠나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이는 엘리엇이 장기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단순히 이번 시즌만이 아닌 내년 이적 시장 계획에서부터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부담감을 엘리엇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코치단의 많은 기대감을 받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성장을 해줄지 리버풀의 현재와 미래는 이번 시즌 엘리엇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노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주전급 역량을 보인다. 포워드에서든 미드필더에서든 한 자리는 온전히 차지한 상황으로 한 자리에서 큰 영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엘리엇의 성장과 유스에서 1군에 진입하는 모습을 본 고든과 무시알로스키 그 외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도 엘리엇의 성장을 보며 1군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첼시에서 명확히 알 수 있죠. 좋은 영입을 통해 1군을 채워나간 것은 맞지만 그만큼 훌륭한 유스 자원들을 그대로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스노우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게 리버풀 유스에서 1군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선수들로서 꿈을 가지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를 줄 수 있다. 반면에 엘리엇의 성장이 지체된다. 간단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재계약으로 인해 상승한 임금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번 여름에 클롭, 코치단, 보드진이 선택한 주전 선수들을 지켜내고 그들의 경험과 튜터링을 토대로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켜보자 라는 판단이 어긋나 주전 선수들 중 누군가는 정말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번 시즌 흥망성쇠가 온전히 엘리엇에게 달려있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리버풀의 리빌딩과 연관지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엘리엇의 활약도는 분명히 리버풀의 흥망성쇠와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담감을 그에게 줄 수는 없지만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엘리엇이 이를 극복해내 리버풀의 리빌딩 연결다리 역할을 훌륭히 해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번 시즌 엘리엇을 지켜보죠. 그럼 안녕.